자, 이번 시간에는 당뇨 치료에 사용되는 주요 한방 처방들을 좀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이제 당뇨 전 단계의 변증별로 처방할 수 있는 걸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당뇨에 많이 사용되는 처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뇨라는 것은 개개인에 맞게 접근해야지 당뇨 치료제, 한약 이런 건 없습니다. 요거의 지표가 되지만 이대로 처방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처방한다. 이런 데도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동의보감에서는 당뇨를 이렇게 상소, 중소, 하소, 그러니까 상, 중, 하 이렇게 부위별로 나누고요. 상소는 이제 폐의 증상인데 이 횡격막 위쪽, 그러니까 얼굴 주로 이제 두면부 갈증 이런 증상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호흡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중소는 이제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 하소는 비뇨 생식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일컫습니다. 갈증이 심한 것은 상소이고 곡식을 잘 소화하며 쉽게 배가 고픈 것은 중소이고 갈증이 나며 소변이 잦은 것은 하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소, 중소, 하소는 옛날 사람들이 당뇨 전 단계는 좀 찾기 어렵고요. 당뇨가 이미 생긴 다음을 좀 얘기한 상황이고요. 상소는 좀 초기, 중소는 중기, 그리고 하소는 이제 완전히 장부가 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상소는 혓바닥이 붉고 매우 심한 갈증이 주된 증상이에요. 그래서 인삼백호탕, 진액을 넣어주는 거고요. 백호는 석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을 내려주는 처방이죠. 그래서 갈증이 주된 증상이고 전시백출산, 맹문동, 강심탕, 인삼석고탕, 청심연자음 뭐 이런 것들이 동의보감에 소개된 처방이에요. 그다음에 중소는 먹는데도 야윈다. 몸이 수척해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허에서 생기는 툭툭 흘리는 땀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자아는 현대적 의미의 자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해설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기어뿐만 아니라 음어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처방들을 보면 뭐 생진감로탕, 조이승기탕 이런 것들이 기어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양어 기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의미허한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자한과 도안을 현대적인 한의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한이라고 나왔을 때 이걸 꼭 기어라고 해석하시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소는 번조증, 이렇게 열이 있으면서 목마름도 있고 소변에 이제 당분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리고 무릎과 종아리가 마르고 이런 증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육미지황탕, 뭐 팔미원 이렇게 신장을 보호하는 처방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봤듯이 상소, 중소, 하소가 갈증이라는 것을 다 공유하고요. 근데 어디에 더 초점이 두어 있느냐의 문제지, 뭐 상소랑 하소랑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상소랑 중소랑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중소랑 하소랑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몸이 삐쩍 마르고 그러면서 이제 소변 증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도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거를 편의상의 구분이지 이것만 가지고 임상하는 제 동료 한의사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주단계 선생님 금원사대가 한 분이죠. 이게 허화를 치료하는데 그 병리를 잘 설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 치료에 아주 이용이 많이 되시는 분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동의보감 내용입니다. 폐기를 기르고 화기를 낼 때는 주로 생혈을 하는데, 그러니까 혈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혈, 진액을 보여줘서 열을 내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상중하초를 모두 다스린다. 그래서 이 삼소를 사물탕을 중심으로, 보혈하는 사물탕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그 방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게.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제 상소죠. 갈증이 주로 날 때 선식이기, 이게 잘 먹는데 마른다는 얘기입니다. 한방 용어고요. 소변에 당이 나오고 성상이 이상해지는, 또 비뇨생식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때 사물탕을 기본으로, 주단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생혈을 기본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물탕을 기본으로 이 상소에는 인삼, 오미자, 맹문동, 천화분 다 진액을 보충하죠. 그리고 오미자는 진액이 빠져나가지 않게 수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렴이라는 건 이게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달인 사물탕에 우유즙, 생지황즙, 연근즙을 넣은다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넣는 거예요. 왜 이런 거 넣었을까요? 진액이 고갈됐으니까. 제가 그 성기능 편에서도 얘기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진액이, 정이 빠져나갔을 때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하얗고 이런 걸로 진액을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유지만 이제 고전에는 사람의 모유를 넣는다고 돼 있어요.
우유, 뭐 생지황, 생연근 이런 게 다 끈적끈적하거든요. 그 즙을 짜 가지고 넣어서 진액을 보충해 준다는 관점에서 쓴 겁니다. 뭐 이런 거는 현대에서 꼭 따라서 쓸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소인 경우에는 똑같이 사물탕에다가 지모 섞고 환수석, 활석 이게 다 열을 내려주는 그 본초들이고요. 그다음에 하소일 때는 지모 황백 그리고 숙주향 오미자, 숙주향 같은 걸로 이제 이 신을 보호해주는 거죠. 간신을 보호해주고 허혈을 꺼주는 처방입니다. 이렇게 그 처방을 활용할 것을 얘기하신 것이 주단계 스님의 소갈병, 당뇨 관리 처방입니다. 이건 좀 쉽죠. 사물탕 하나하고 더 관리하니까. 지금 보시는 이 다이아그램은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주단계 스님의 소갈치료법이 아니고요. 현대 중의내과학에서 소개하고 있는 당뇨치료 처방들입니다. 자, 똑같이 상소, 중소, 하소로 나눠서 처방하고요. 상소는 갈증이 주증상, 선식이기, 그리고 소변 증상, 비뇨생식기 증상. 이 상소는 폐조, 그러니까 폐 상초가 건조해지는 것. 이 중소는 위장의 음이 부족해지는 것. 그리고 하소는 신장이 허해지는 것. 이렇게 변증을 해서 구분을 해서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상소에는 소갈방, 소갈이라는 게 당뇨란 뜻이고요. 처방 이름입니다. 그리고 침은 소부, 신수, 태연, 폐수. 그리고 중소에는 옥녀전이란 처방, 그리고 삼음교, 내정, 비수, 위수. 그리고 하소는 육미지왕탕, 태계, 태충, 간수, 신수. 제가 육미지왕탕이 어떤 처방이라고 그랬죠? 간신음을 보호하는 처방이라고 그랬죠? 이 처방, 침구 처방을 보면 이게 육미지왕탕을 침혈로 바꾼 거예요. 간수, 신수. 간신을 보호하는 거죠. 이 침은 보호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때 보호하는 혈자리들이 몇 개 안 돼요. 그때 쓰는 게 뭐 태계, 삼음교, 뭐 태연, 뭐 이런 혈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태계, 신을 보호하죠. 태충, 간의 기를 조절하죠. 간수, 신수로 간신의 뭐 음을 보호한다 혹은 간신의 기운을 조절한다. 이게 정확하게 그 육미지왕탕을 침자리로 바꾼 거예요.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소는 폐 조혈이고 이 주 증상은 이렇게 막 번조증 그리고 갈증이 나고 이게 얼굴 위쪽에서 증상이 더 중요하고요. 이 상소증에는 그다음에 소변도 이렇게 좀 자주 보고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설도 이렇게 황박태, 열증의 태가 있는데 이렇게 습열이 많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뭐 치료법은 열을 꺼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약은 소갈박을 사용하고 침자리는 이게 다 열을 꺼주는 침자리예요. 보세요. 소부. 열 꺼주는 데 아주 중요한 혈자리죠. 신수. 물을 버주죠. 신장을 보호해서 태연. 기를 도와주죠. 폐를 잘 조화롭게 하는 혈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폐수 마찬가지. 태연, 폐수는 모두 폐의 기운을 조절하는, 상초의 기운을 조절하는 혈자리죠. 이미 입이 마르고 침이 잘 이렇게 모질랄 때는 염천, 승장 이렇게 침을 놔서 침이 잘 고이게, 침을 놔서 침이 잘 고이게 하는 침자리들입니다. 소갈방입니다. 황연, 천화분, 생지황, 연뿌리즙, 그리고 우유, 요거는 좀 놔두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제 나중에 넣는 거고, 처방 내용은 간단하죠. 천화분과 생지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음을 보여주고 갈증을 가라앉히는 데 초점을 맞춘 처방이죠. 그래서 천화분 갈증 때문에 쓴 거고요. 황연이 열을 내리는데, 그리고 생지와 연뿌리즙 이런 것들이 아주 근본에 있는 음을 보호해주는 처방입니다. 이건 가감법이고요. 구강건조가 심하면 뭐 갈근도 이제 진액을 만드니까 맹문동도 폐의 음을 보호해주니까 변비가 있을 때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중소는 이제 위장, 소화기의 음이 허한 상태라고 그랬잖아. 여기도 이제 성기능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이렇게 건조하면서 황태, 그러니까 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맥도 이렇게 활맥이 나타나고 이게 실열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청열하는 기존적인 방법이고 또 이렇게 음정을 보호해주는 nourish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옥녀전 처방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삼음교, 내정, 비수, 위수 어때요? 위장을 치료하는 방법이죠. 삼음교는 이제 물을 넣어주는 거고요. 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에 물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건 다 이제 위경이죠. 그다음에 비수 이렇게 비위 소화기에 배수혈을 통해서 비위를 이제 보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화기 증상이 심할 때 중환, 내관 이런 혈자리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옥녀전은 석고, 생지왕, 지모, 맹문동, 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석고죠. 석고가 갈증을 해소하고 장관, 소화기의 열을 꺼주는 아주 강력하게 꺼주는 약이죠. 소갈방과 마찬가지로 생지왕이 들어가서 이제 음을 아래쪽에서 보호하고 뭐 지모도 허화를 끄면서 음을 보호하는 약이죠. 그래서 석고가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고요. 지모도 이제 허열을 내려주니까 생지왕이 밑에 가장 근본적인 음을 보호한다 이런 처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황현치자 같은 거 위쪽에 열이 심하면 넣어주면 이렇게 열을 아래로 내려주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고요. 대변이 또 굳은 경우가 많죠. 위열이 없으니까 위장에 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왕을 넣어서 대변이 잘 나가게 해주는 방법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처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소 여기서는 이제 입이 마르고 오장 이렇게 손발이 뜨겁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예, 홍설이 생기고 근데 이제 맥은 세삭하죠. 왜냐하면 허증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소는 완전히 이제 장부 허증으로 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계 태충 이게 신장이고 이게 간장입니다. 그래서 간수 신수의 짝을 맞춘 거예요. 태계 신수 태충 간수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증상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눈이 침침할 때는 담경에 광명을 쓴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죠. 여기는 이제 보법이니까요. 침도 세게 놓으면 안 되고요. 침보다는 약을 더 중심으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뭐 유명한 육미지왕탕을 활용하죠. 하소에는 다 육미지왕탕 그 가감방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음정을 자양하고 신장을 강화한다. 이제 보죠. 이제 열을 내리는 것보다 이제 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2차적으로 꺼주는 거죠. 자, 이거는 청감 선생님의 소갈방입니다. 청감 선생님이 당뇨 치료할 때 썼던 처방이고요. 자, 이 녹색으로 쓴 이 약들을 제외하면 맥미지왕탕입니다. 오미자, 맥문동 그리고 육미. 맥미지왕탕에 구기자, 사삼, 천화분을 넣은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갈증, 사삼, 천화분 갈증을 없앱니다. 그리고 구기자가 들어가면서 간의 음을 보호하는 것까지 보호를 강화하면서 갈증을 없애주는 처방이 청감 선생님의 소갈방입니다. 또 육미지왕탕의 변방이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병리, 음이 허한 병리를 주로 다뤘는데요. 근데 당뇨 환자 중에는 이 비기가 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르고 근데 열이 뜨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평소 약하고 말랐으면서 혹은 뚱뚱하더라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에 음식도 잘 안 먹고 이런 경우에 습이 있고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처방이 백출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음허가 기본이었다면 사물탕을 기본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환자는 그것대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백출산을 쓸 사람도 많습니다. 백출산 처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칠미백출산이라고 하는 이 가미백출산을 당뇨에 활용합니다. 인삼백출 복령감초. 자, 여기까지는 사물탕이죠. 사군자탕이죠. 기혈을 치료하는 사군자탕이고요. 목향, 곽향이 들어갔습니다. 목황, 곽향, 기를 잘 통하게 하죠.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갈근으로 진액을 도와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천화분 이런 거 안 썼어요. 생지황 안 썼어요. 이런 거 보면 소화 안 되거든요, 이분들은. 자, 인삼으로 진액을 보호하고 갈근으로 진액을 보호합니다. 또 갈근은 해기시키죠. 기를 잘 통하게 합니다. 이게 다 기를 잘 통하게 하고 갈근, 인삼이 진액을 보충하죠. 그러면서 비기하는 게 중요한 이 목표예요. 칠매백출산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처방입니다. 자, 백출산 가감이라고 해요. 칠매백출산, 백출산 가감, 백출산에다 이제 가감했다는 얘기고요. 사군자탕에다가 갈근으로 체액 분비를 촉진.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 갈근이 이제 진액을 보충하는 거고 목향, 곽향이 기의 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허하면서 소화기가 약하면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처방이에요. 수풍순기환도 당뇨의 통치방으로서 많이 활용하는 처방입니다. 원래는 중풍 처방인데요. 이것도 지금 칠미백출산처럼 행기시키면서 거풍하고 또 행기시키면서 이제 대변도 잘 빼내주고 당뇨보다는 이제 당뇨 전 단계에 사용하는 처방이에요. 어떤 때 주로 이제 변비가 있고 살이 찌고 할 때 쓰는 처방이 이 수풍순기환입니다. 이제 처방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전자, 웅림, 빛낭, 마자인, 토사자, 우슬, 산약, 산수유, 지각, 방풍, 독활, 대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방풍, 독활은 이제 거풍하죠.
근데 여기 산약산수유 이거는 간신음을 보호하는 간의 음을 보호하는 약이죠. 토사자, 우슬 이런 것도 음을 보호하고 활혈하고 이것도 보신하죠. 이렇게 보호하는 약과 더불어서 마자인, 빅랑, 울린 이건 다 대변을 잘 나가게 해요. 대왕과 더불어서 이렇게 행기시키고 대변을 잘 나가게 하고 차전자, 우슬, 토사자 이런 것들은 다 이 하초를 튼튼하게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에 응용하는 거죠. 하초를 튼튼하게 하면서 대변을 잘 나가게 하고 행기시키는 약입니다. 이 약의 활용은 이제 살이 찌고 대변이 잘 안 나갈 때 살도 빼주면서 이렇게 기를 잘 소통시키는 처방이에요. 당뇨 전 단계에 이렇게 좀 풍치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죠. 동물 실험이랑 임상 연구 논문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상중하초에 나눠서 상소, 중소, 하소에 나눠서 치료한다든지 이렇게 통치방들 활용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개개인에 맞는 변증을 해서 몸이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뭐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백강장 상백피를 더했거든요. 이게 뭐냐? 혈당을 내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당뇨에 필요한 약들을 가감해서 쓰는 편이 훨씬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칠미백출산을 꼭 써야 되느냐? 사군자가 맞으면 되죠. 근데 보조기탕이 더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혹은 향사육군자탕이 맞는 사람도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백강장 상배피 같은 걸 가감해서 쓰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치료의 관점은 이 약으로 당뇨를 치료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더 건강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치기미병이죠. 병이 생기기 전에. 이 사람이 막 먹는 게 너무 열량이 많아서 열을 만들어 나가면 위장에 열을 꺼주고 식사 생활을 개선시켜야죠. 또 이 사람이 타고나기를 음이 허하게 태어나고 하초가 약하게 태어났으면 육미주황탕 같은 걸로 하초를 튼튼하게 하고 뭐 다리 운동 튼튼하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음을 보하는 보약을 써줘야겠죠. 뭐 경옥고도 쓸 수 있죠. 뭐 공진나도 쓸 수가 있고 간신음호에 또 이제 중초에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뭐 칠매백출산 쓸 수도 있지만 가미소요산이나 소시오탄 같은 거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개인에 맞게 변증해서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손사막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당뇨가 이미 시작된 다음에 한약으로 혈당을 조절하려는 이런 것보다도요. 당뇨 초기 단계 혹은 당뇨 전 단계에서 한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생활 관리를 잘 시켜서 체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의사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 친지분들 혹은 환자들 이렇게 전 단계에 찾아서 당뇨로 가지 않도록 생활 관리시키고 한약 써줘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한의사로서 정말 덕을 쌓는 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좋은 진료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